안녕하세요. 파락강초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중국 증시가 마이너스 3.86%, 일봉상 21선을 이탈한 채 마감을 하고, 또 장중에 이 미 선물 지수들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죠. 지금 나스닥도 1.14%. 그래서 오늘 당장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21선을 테스트하는, 그렇죠? 이 검은색 라인 21선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그에 비해 S&P 지수 선물, 그렇죠? 좀 강한 다우와 관련된 이 S&P 500 지수 선물은 그나마 나스닥 대비 일단 하락폭을 좀 줄인 채 이렇게 21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급락과 또 미 선물 지수의 하락,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의 재점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지수도 좀 조정을 보였는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0.71%, 그리고 코스닥이 0.86% 이렇게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보시다시피 이 정도 하락은 이렇게 크게 상승했을 때 어느 정도 늘 나올 수 있는, 뭐 21선까지 조정이 나와도 뭐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이 3% 이상 상승한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한 150개 정도, 한 요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6% 정도, 6% 100개 중에 100종목, 전체를 100종목으로 봤을 때 한 6, 7종목을 잡아야 그나마 3% 이상 상승한 종목을 매매할 만큼 오늘도 제약 바이오가 어제에 이어서 좋은 모습을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서 일반 실적주들, 그런 업종들은 좀 조정을 제법 보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 지금 수급적인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2200선을 좀 지켜주는 그런 상황에서 하락폭을 지금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2200선 매우 중요한 지금 심리적 라인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라인을 어떻게 계속 지켜주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지수가 하락하고 중국 증시 빠지고 뭐 미선물이 조금 하락하고, 미선물도 어차피 오늘 장이 실제 시작하고 내일이 끝나봐야 아는 것이지, 시장이 워낙에 강한 추세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 결과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을 보는, 또 시장의 지수를 읽는 이 뭐 중국 증시, 미선물 지수, 그리고 오늘 뭐 상승하는 업종들의 종목군, 제약 바이오가 연이틀 상승하고 또 장 후반에 많이 밀렸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중에도 크게 매매할 종목도 보이지 않아서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전량 보유 종목 없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무포로서 좀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차트를 통한 매매를 했을 때 가장 기본이 경배열에서만 매매를 해라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한올 바이오 파마처럼 이렇게 차트가 일봉상 이렇게 역배열일 때, 그렇죠? 5일선을 타고 우하향으로 역배열일 때는, 추세에서 역배열일 때는 매매를 하지 말자,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턴시켰을 때 이때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차트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추세를 본다는 것은 스윙 투자든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 분봉을 통한 추세를 보는 매매가 데이 트레이딩이잖아요. 오전에 매수해서 추세가 계속 상승한다면 오후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를 하고 역배열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일봉의 이런 상승하는 캔들만 보고서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장기 투자자분들 굳이 분봉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데이 트레이딩 매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단타, 아니면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일봉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제로 볼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분봉을 봐서 더 세밀한
그런 매수 시점을 잡아야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유한 채 종목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일봉만 봤을 때는 오늘 이 한올 바이오 파마도 9.3%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졌을 때 3%, 4% 빠졌네. 그냥 일봉만 보고 현재가 창만 보고 그냥 바로 매수를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일봉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추세가 분봉에서는 분명히 추세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런 한올 바이오 파마도 타이밍을 오늘 2번이나 준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3분봉 20선에서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그리고 11시 30분까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갖고, 그렇죠, 고점 9%대까지 빠졌다고 해갖고 혹시 이렇게 듬성듬성 빠지는 자리에서 이 종목 많이 빠졌네, 여기서 매수를 일봉 봐서는 모른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꼭 분봉을 통해서 보면은 역배열인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분봉 20선 자신의 기준선 매매가 이 라인이라면은 이 3분봉 20선이 역배열일 때 우리가 일봉만 보고 매매를 할 것이 아니라 저항이 3분봉 20선이 이쁘게 지지를 해주고 상승 추세가 나와야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데, 역배열이라서 저항이 되고 있잖아요. 지지가 아닌 저항. 이런 구간에서 가격이 오늘 고가보다 빠졌다고 해서 이런 조정, 역배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우하향하던 자신의 기준선 매매선에 해당되는 이 3분봉 20선이 우하향에서 횡보로 만들기 위한 이런 짝꿍댕이 패턴이 또 나오죠. 그렇죠? 이런 쌍바닥 패턴, 우측이 높아지는 이런 기간이 필요한 것이 이 3분봉 20선을 다시 횡보해서 우상향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시간적인 조정의 과정으로 보고, 다시 3분봉 20선이 최소한 매수를 하더라도 횡보해서 우상향으로 돌리는, 그렇죠, 그런 구간을 반드시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올 바이오 파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일봉에서 역배열도 있고, 그것이 분명 일봉에선 보이지 않는 그냥 가격이 좀 떨어졌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간이 분봉에서는 분명히 역배열이 있다. 또 테스나라는 종목도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이 정고점을 오늘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최근에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일봉상 이 종목도 보면은 이런 역배열 구간에서 당연히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매하는 21선이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21선도 우하향하잖아요. 이 우하향을 다시 횡보해서 상승으로 돌리기는 이런 기간이 이런 쌍바닥 패턴 기간, 그렇죠, 우측 엉덩이를 높이는 쌍바닥 짝꿍댕이 패턴, 그리고 나서 요 조정의 기간이 나와줘야 우하향하는 20일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횡보해서 우상향으로 돌리는 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봉상에서도 우리가 역추세를 매매하면 안 된다, 정배열에서 매매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또 분봉을 보면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잡아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 9시부터 출발해서 일단 10시 반에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진짜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이라면 이 3분봉 20선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갈 자리에서 오히려 지지가 돼서 매수할 수 있는 내 기준선이 저항이 된 기준선이 돼서 주가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일봉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냥 일봉에선 주가가 조금 빠졌네라고 보이는 이런 부분이 분봉에서는 역추세라는 거죠. 이 역추세에서 내가 과연 매수를 해야 될까? 당연히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구간이겠죠. 그리고 내 기준선이 다시 최소한 횡보로 돌리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쌍바닥을 만든 이런 기간들, 이런 시간을 보내야 일봉상에서 봤듯이 21선을 돌리는 기간이 필요하듯 분봉상에서도 이런 기간이 걸려야 이렇게 우향하던 20선을 다시 횡보로
그렇죠. 올랐으니까 평균값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이런 구간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봉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매매 타이밍이 분봉에서는 분명히 잡아볼 수 있을 것이고, 일봉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 매매에서 역추세에서 매매하면 안 되는 것을 분봉에서도 똑같이 이런 구간에선 절대 접근 금지라는 것이겠죠. 가격이 싸졌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이렇게 저항대에 계속 부딪혀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락이 멈추고 내 기준선을 횡보해서 우상향으로 돌리는 이런 시간을 잘 지켜봤다가 그 다음에 매매 타이밍으로 잡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봉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피해야 될 구간, 그렇죠. 물론 일봉에서도 역추세에서는 피해야 된다.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나 스윙 투자 시 자신이 얼마만큼 수익을 갖고 이 종목을 보유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밀한 지점을 볼 때 분봉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한 분봉을 봤을 때 일봉에선 보이지 않는 이런 역추세 구간을 우리가 꼭 피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